인사해야죠. 그쵸?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처리 파이널 합격 특강 2016년 필기 시간이에요. 예. 오프라인 특강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예. 좀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반밖에 안 왔어요. 그쵸? 예. 죄송하지만 녹음이 뜨기 때문에 인사 다시 한번 하는데요. 연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를 한 50명 있다 치고 크게 해주셔야만 해요. 그쵸? 예. 여학생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난리 쳤다 올라왔네. 네. 네. 4시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초상권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뒷부분만 나오십니다. 여기 머리에. 잠깐 촬영을 하는 거라 신경 쓰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촬영용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보처리 2016년 파이널 합격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저는 두목넷의 강희영이에요. 네. 맨날 화면으로만 보다가 여러분은 너무 얼굴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4시간 정말 휴일인데 춥고 오셨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아닌데 저희 오늘 합격 특강과 관련해서 한 10여 분 짤막하게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한테 응원을 받고 그쵸? 자신감 가지고 5일 뒤에 시험장에 가시는 게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5일 어떻게 보내고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실기시험 변경. 저희 필기시험 보시는 합격 특강인데요. 올해 그쵸? 3회차에 실기시험이 변경된다는 걸 이제 간혹 들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너무 궁금해 하셔서 실기 OT랑 별도로 간단하게 오늘 한 5분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디데이 5일이에요. 그쵸? 디데이 5일이면 여기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리하러 오신 분이 있고요. 오늘부터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5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오늘 합격 특강이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2016년 1회에 꼭 합격하셔야죠. 그쵸? 근데 피치 못해서 2회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면 꼭 합격해야 하는 이유가 실기시험 변경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2016년 3회 실기시험이 변경이 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필기 합격, 실기 합격 동시에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되지만 이 개인적으로 외국에 갔다 오시거나 이래서 실기시험을 올해 3회차에 보셔야 하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시험의 유형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필기는 내년에 약간의 시험 범위가 좀 바뀌어요. 보완 정도의 문제들이 좀 추가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16년 1회 시험은 공부하신 그대로 과거 기출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해당 없으시죠? 그렇죠? 1회에 합격하실 거니까. 네. 언제 바뀌냐면 이 두 텀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2016년 3회에 실기가 바뀌어요. 시험 범위가 바뀌는 게 아니고 40지 선다형에서 직접 핸드라이팅 하시는 시험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또 시험의 기준은 2017년 1회 실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년 치액 가지고 공부하시거나 작년에 응시하셨던 분들도 또는 이번에 1회 보시고 그렇죠? 2회 보시는 분들 그냥 보시면 되는데 3회부터는 조금 난이도 조정도 있을 것 같고 내년 1회 실기시험 확실히 바뀌니까 얘기 듣지 마시고 그쵸? 필기실기 한 번에 합격하시면 돼요. 아주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큐넷 사이트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시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올해.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필답형 객관식이 필답형 주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식 싫어하시잖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기도 찍고 합격하자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원래 3년마다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변경이 되거나 확장이 되거나, 왜냐면 이게 IT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텀이 2017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그쵸? 그 3년 텀의 시험 범위에서 마지막이니까 최근 3년 공부하셔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예. 왜 바뀌냐고요? IT 자격증이니까. 그쵸? 혹시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계시면 뭐 NCS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런 걸 반영해서 실무 능력을 갖춘 뭐 인재를 정보 처리 기사를 따면 좀 반영해 보자 해가지고 바뀌는 건데, 이미 실기 시험은 여러분이 그런 내용으로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쵸? 예. 뭐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객관식 주관식이고요. 그쵸? 객관식 주관식. 자, 근데 실기가 40지 선다 OMR 카드에 여러분이 마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때, 그쵸? 필기 때 여러분 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셨잖아요. 그거 실기 때까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예. 잠깐만요. 마이크. 그쵸? 아까 우리 스텝이 마이크 된다 그랬는데 배터리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유선 써도 되는데. 예. 유선 바꿨습니다. 네. 마이크 쓰나 안 쓰나 목소리는 똑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40지 선다형 한개 고르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2016년도 1회 실기시험을 보실 거고요. 만약에 3회차 보신다면, 그쵸? 예. 시험지 내에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쵸? 예, 칸칸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마킹 방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개 중에 찍자 이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40지 선다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실기 공부를 아직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1번부터 40개예요. 문제가. 그쵸? 네, 그거를 25문제를 푸시는 걸 색칠을 했는 방식이 저렇게 쓰는 거예요. 빈칸에 있으면 A는 A 더하기 1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빨리 합격하는 게 낫겠죠? 그쵸? 이 자격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의 마지막 회차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음 회차까지 오히려 기출문제가 풍부하게, 그쵸? 네,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실 확률이 더 높죠. 그쵸? 자, 우리는 3월 17일 날 합격자 발표를 들으시겠지만 실제로 시험 날이 3월 6일이잖아요. 시험지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그쵸? 저희 사이트도 그렇고 시험지 답안 올라옵니다. 그럼 정답 체크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3월 7일 날 여러분이 합격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필기는 당연히 합격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기간보다 실기가 최소한 일주일은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합격 언제 5월 6일 날이 최종 자격증 받는 날이긴 한데요. 그거 확인하시고 일정 확인하시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건 1, 2회까지가 실기가 필답형이고 3회는 주관식이에요. 자,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는 아직 공단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식이 바뀌니까 낯설어서 여러분이 시험이 완전 바뀌었네? 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1회에 한 번에 혹시라도 좌절을 하셨더라도 2회 실기에 꼭 합격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회, 2회 꼭 합격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엘리베이터가 늦었나 봐요. 그쵸? 예. 자, 그럼 5일인데요. 오늘, 그쵸, 휴일인데 오셨는데요. 5일부터 공부를 하셔도 되고, 공부가 이제 이론 완강하신 분들은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필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보통은, 대개는, 하루에 3시간씩, 뭐 20일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으로 한 60시간 동영상 강의 듣고 기출문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0시간 5일 동안 만드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공부를 해도. 그죠? 예. 제가 지금 이론 수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5일 남은 상황에서 5일 어떻게
보낼까에 오늘도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거고 해서 5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오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공부하는 날? 전자계산기 구조 공부하는 날이고요. 조금 휴일이니까, 그러니까 휴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3월 1일이라 좀 무거운 날이긴 하지만 여러분 남은 5일 어떻게 하실 건지, 그쵸? 계획을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짜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나 운영체제 특강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럼 2과목이 정리는 되는 거긴 하지만 이미 인터넷 인강, 저희 그 두목넷 사이트에 무료 사이트도 열려 있고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파이널 특강이 촬영장에서 촬영을 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그쵸? 촬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과목 특징은 기출문제 80% 이상입니다. 그쵸? 그냥 과목으로 봤을 때 18개 내지는 20개 다 맞고 오시는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랑 운영체제라 혼자 충분히 내일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랑 데이터 통신. 산업기사분들은 과목명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시스템 분석, 그쵸? 설계고, 데이터 통신이 정보 통신 개론이죠. 시험 범위는 똑같죠. 그쵸? 자, 여러분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의외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용어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프로젝트 업무의 경험이 없으신 뭐 문과 학생이라든지 정보 처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선생님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는 합격해야 되잖아요. 일단 자격증스럽게. 그렇죠? 자격증스럽게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과목은 기출문제 얘도 80% 이상 꾸준히 나오고요.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용어 중심으로 봐야 할 과목이 2과목이고요. 개인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여학생들 소프트웨어 공학 과락이 많이 나오고요. 데이터 통신은 여러분이 조금 기출문제를 여유 있게 봐야 되는데 좀 범위가 좀 작은 것 같다라고 공부를 허술하게 하셔가지고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 통신은 난이도가 너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출문제만 보시고 가셔도 과락은 안 나옵니다. 만만히만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디데이, 이틀, 그쵸? 디데이, 뭐 1일, 이날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공부는 밀리겠죠. 저렇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맨날 만나서 한 3, 4시간 하고 그렇죠? 그럼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금요일, 토요일,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뭐 당일날 아침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과목별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데이 전략 잡을 때도 과목별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것도 일단 과목별로 묶여져 있죠. 그렇죠? 과목별로는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차별. 자, 그러면 부담이 없습니다. 한 해 2015년 3회차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면 20문제 공부를 오늘 꼼꼼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한 과목. 아, 이 과목은 나랑 궁합이 맞아. 그러면 그 과목 먼저 하세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그쵸? 나열은 했지만 본인의 그 공부의 그 인강 수강률이나 뭐 먼저 공부를 했거나 나는 완강을 해야 되겠다. 또 고집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과목별로 먼저 하시는 거야. 그렇죠? 과목별로 하시고 과목별로만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회차별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실전 경험을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혼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거랑 안 해보고 가는 거랑 시험장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오바이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특강을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과목별로 보시고 회차별로 봅니다. 과목별 20문제, 20문제, 20문제씩 1년치만 보시면 5년치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3년치, 그렇죠? 또는 1년치, 2년치만 꼼꼼히 보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론 완강을 하는 건 필기, 실기까지 합격을 한 번에 하려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최신 회차별 문제 100문제. 그렇죠? 이게 욕심을 내면 3년치, 5년치, 막 10년치까지 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당일날은 이날 기출문제만 보고 가셔서 합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금요일부터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죠? 디데이 마지막 날에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렇죠? 컨디션 조절하셔서, 그렇죠? 시험장에 수험표 뽑으시면 중요한 겁니다. 자, 입실하세요. 9시, 그러니까 시험은 9시부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입실은 30분 전에 입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보다 30분 전에 입실하셔야지 그 중간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작년부터 조금 시험을 되게 철저하게 감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그 스케줄 조절하셔서 좀 멀리 시험을 보러 가시더라도 시험장 근처에서 그렇죠? 입실에서부터 문제가 없도록 그렇죠?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 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냐면요. 그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5문제도 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쉬운 게 나와버리면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하시고 얘는 필기도 그렇지만 실기는 더군다나 컨디션 조절이 그 전날 매우 중요하고 당일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자계산기 구조 저랑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고요. 다른 과목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겠다는 거고요. 3월 6일은 시험 날이기도 하지만 합격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발표 날은 아니에요. 공단에서 문자 주니까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두목내 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특강의 컨셉이 그 전자계산기 구조를 포기한 사람 모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홍보를 했었는데 뭐 전자계산기 구조뿐만 아니라 그 과목 공부해서 그 과락을 면하는 거지 편견을 만드는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락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그렇죠? 제가 조금 과목별로 특징을 좀 얘기 드리고 하려고 특강 시리즈를 이제 1탄 만들었는데 그 1탄의 전자계산기 구조가 첫 과목인 것 뿐이에요. 전자계산기 구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쵸? 자, 일단 집중적으로 2015년, 저희가 보는 건 2016년 1회인데 저희 직전 시험이 2015년 3회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출을 보고 가시는 거죠. 그쵸? 많이 보고 가셔야죠. 그래서 3회, 2회, 1회. 자, 그리고 2014년도 3회, 2회, 1회. 자, 제발 부탁드리는데 2010년도 기출은 보지 마세요. 자, 99년도 것도 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 기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동일하지만 이 용어 하나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출 보시고 과목별로 보시는데 미리 사이트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패스태그, 뭐 이름은 태그로 붙여놨는데 핵심 용어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좀 당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장 표현에서 그 핵심 단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시라고 태그 분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그쵸? 구조 과목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시면 전자계산기 구조는 두 번째 과목이죠. 그쵸? 시험장에 가셔서 1번부터 꼭 안 푸셔도 돼요. 그쵸? 자기가 자신이 없는 과목 또는 자신이 있는 과목을 먼저 푸셔도 되는데 제가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자신감이 중요하니 데이터베이스부터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난이도 조절을 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세요. 그렇죠? 왜 8까지 세냐면 시험장에서도 시험 시간 2시간 반인데 기사, 산업기사 동일합니다. 1시간 반 되면은 다 푸신 분 나가세요 이래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3분의 2가 나갑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전자계산기 구조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세시고 나오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전자계산기 구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반 틀려주자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면 전자계산기 구조는 자, 계산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세 문제.
그 시간과 관련된 베이스를 맞추고 푸는 방법, 뭐 나누기 쉽게 얘기하면 뭐 집법 변환 방법, 뭐 더하고 뭐 사이클 구하는 방법 등등등 문제가 여러 가지가 패턴이 있지만 세 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나오는데 자 5문제는 산업기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기사에서 뭐 진법 변환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5문제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평균 3문제예요. 오늘은 5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구조를 계산 문제를 갖다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과목 퍼펙트하게 되신 분들이나 하시는 거고 괜히 전자계산기 구조 낯선 문제, 뭐 파이프라인 문제가 갑자기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시지 말고 전자계산기 구조는 계산 문제는 자신이 없으면 아예 푸시지 마시고, 그렇죠? 10문제 평균 맞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뭐 당구는 다른 과목보다 전자계산기 구조는 좀 기출 범위가 넓고, 그렇죠? 넓기 때문에 좀 기출 다른 과목 뭐 2년치 볼 걸 얘는 3년, 4년치 뭐 2012년도 거까지 보는 건 권해드려요. 그렇죠? 푸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외우세요. 정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5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우셔야죠. 오늘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은 있겠지만 앉아 계셔서 유임을 나눠드린 거에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만 보고 가셔도 오늘 공부는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전자계산기 구조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난이도는 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난이도가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015년 1회, 2회, 3회를 봤을 때 그 전회보다 문제의 표현이나 그렇죠? 문제의 수준이 뚝 떨어졌어요. 산업기사나 기능사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을 할 정도로 핵심 용어 중심으로 문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왜 어렵다고 느끼시냐면 3문제 정도 그렇죠? 낯선 문제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과거 기출이 아닌 거. 3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 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시험이 바뀌니까 슬슬 이제 용어 문제가, 그렇죠? 다른 문제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려워지신 거지, 이걸 과락을 일부러 시키려고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겁을 먹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도 꼭 여덟을 세고 오는 겁니다. 10개 맞을 수 있는데 2개 틀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40점, 50점 맞는 과목이라고 치면 자, 어떡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그렇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평균을 60점 이상 끌어주셔야죠. 이 평균 만드는 거 계산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닌데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한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틀리시거나 운영체제 한두 문제 틀리시거나 그냥 이렇게만 공부만 꾸준히 5일만 잘 보내시고 난다면 전자계산기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요. 대부분 이 패스태그 분석해 드리는 걸로 갈 거예요. 오늘 수업이 4시간이라 집중이 잘 안 되신다면 그렇죠? 저희 사이트 그렇죠? 저희 사이트 또는 유튜브에 이 특강과 관련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분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 작년 2015년 3회 시험이죠. 그거 중심으로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문제 정리하시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속 늘리셔서. 자, 그러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자, 하나, 둘, 3개 슬라이드 보이는데요. 이 3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이 맞으실 8문제에서 10문제예요. 이것만 맞고 오시면 되는 게 전자계산기 구조지 나오지도 않는데 그 문제를 갖다 미련을 갖고 공부하시는 거는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에 좀 약간 목전에 있는 그렇죠? 합격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 근데 우리는 일단 합격하는 게 문제니까. 자, 볼게요. 논리 연산이나 진법 변화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작년까지는 기사님들 아예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촬영은 막 강의 실수도 많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사 문제에서 출제가 한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제가 떨어졌다 그랬죠. 이게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논리 연산이나 진법 변화 문제가 기사에서 안 나오다가 2016년부터 2문제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쉬운데, 그렇죠? 팔진수 변환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당황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논리연산이나 진법 변화는 수강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 기출문제가 나왔었다는 걸 2015년도 3회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뭐 고정소수점, 부동소수점 연산은 원래 부동소수점 연산에 대한 문제만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2015년 3회에 갑자기 몇 년 전에는 이제 꾸준히 나왔던 고정소수점 연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오히려 기사가 되게 장황했거든요. 수능형 문제처럼. 그런데 단답형 문제로 짧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 기초, 그렇죠? 논리현상과 진법 변환과 같은 문제 또는 논리회로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좀 더 앞부분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거 뭐 하드웨어적인데 뭐 이렇게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절차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도 1회이기 때문에 자 1회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가장 평이한 시험이에요. 1회 시험이. 1회 시험이 기준을 딱 잡습니다. 아주 평이하게. 그리고 이제 2회 시험이나 3회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는 거니까 1회는 무난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어려운 문제 보시고 막 너무 쉽게 보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뭐 순서 논리회로, 플리플로. 얘네들은 시험 범주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3회에, 그러니까 1년에 3번 보면 3번 중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한 문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문제는 꾸준히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안 나오는 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CPU 메이저 스테이트.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20문제 중에. 많게는 2문제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얘가 용어가 자, 제가 한글로 적었죠. CPU 주상태. 자, 영어로 메이저 스테이트.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다른 문제인지 아세요. 근데 작년에 문제가 표현을 너무 유치하게 해가지고 저 쉬운 문제도 실수해서 틀린 분이 계세요. 예전보다 좀 더 쉬워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는 원래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장이 좀 서술형 문장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집중해서 아닌 것은 뭐 체크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주소 설계. 자, 이 부분 계산 문제죠. 근데 꼭 맞아야 되는 계산 문제예요. 제가 5분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 다 틀리세요 했지만 정말 문제 난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의 비트수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죠? 쉽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 오늘 보고 5일 후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맞을 수 있는 거. 중간에 공부 안 해도. 그렇죠? 그 정도로 난이도는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많은 것 뿐이지 나오는 거 이 중에서 8문제, 10문제는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명령어 형식 기본적인 거고 주소 지정 방식 그러니까 문구 문제 보시면 저랑 오늘 보실 건데 금방 체크하고 넘어가실 거. 메모리 용량과 레지스터 크기나 자 캐시 메모리 예전에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는 캐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했는데 요즘은 한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또는 난이도 떨어져서 그렇죠? 메모리 인터리빙 뭐 용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역폭은 통신에서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낯선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지난 시험에서는 이 주기억장치 패스트택으로 안 넣었거든요. 근데 왜 넣냐면요. 지난 시험에 다음 중 램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걸 기사 문제에 냈어요. 그렇죠? 좀 어이가 없죠. 그렇죠? 난이도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최근 우리 시험에서도 이번에 그럴 거예요. 또는 뭐 다음에 2016년 2회차에도 그럴 거고 2017년도에 시험 범위가 바뀌었을 때도 자 입출력 제어 쪽의 문제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뒷부분 입출력 제어 쪽 문제예요. 그렇죠? 자 DMA는 한 문제에서 2문제 꼭 나옵니다. 그럼 공부하고 가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범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럽트. 자 예전엔 3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인터럽트 무조건 3문제 나오고요. 요 100문제 중에서 4문제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터럽트 부분이 한 문제로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나오니까 인터럽트. 자, 그리고 자, 뒷부분이죠. 병렬 컴퓨터 파이프라인 부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뭔가 신기술이고 컴퓨터 구조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를 공부해갖고 가서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건 잘못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병렬 컴퓨터나 파이프라인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파이프라인 자체를 공부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용어 설명을 살짝 개선 문제에 얹힌다거나 그죠? 아주 과거의 기출 난이도 어려웠을 때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경우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 문제 뱅크를 엉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회차에 모두 다 그죠? 잘못 출제했대 이거죠. 모두 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병렬 컴퓨터에선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 맞는 거고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이 너무 깊게 공부하셔서 가시는 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디데이 5일 남은 시점에서. 자, 기출문제만 보십니다. 자,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앞에 쭉 얘기한 이 키워드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그쵸?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세요. 그쵸? 그런데 어이가 없게 자, 파이프라인 뒤에 있는 기타 이게 시험 범위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10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패스트태그를 받고 제가 목록은 유의물에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 이 순서대로 목록 진행해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자, 4시간 동안 본인 공부도 하시고 강의하시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그쵸?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안 돼요. 특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목넷 사이트에 가시면 질문 답변 게시판에 뭐 지금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동영상 체크하셔가지고 그 문제 확인하시면 좀 더 빠르고요. 그래도 좀 답답하신 분은 지금 남기세요. 그쵸? 몇 번 문제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쭉 리스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오늘 저녁 내일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답변 다르시면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사이트 참고를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문자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 자, 그러면 유의물 꺼내서 이제 유의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